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드론의 불법 비행을 탐지하고 막는 이른바 안티 드론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고리원전에서 이 기술에 대한 시연회가 진행됐는데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소형 비행체 드론. 드론이 레이더에 잡히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전파 교란 장비를 드론을 향해 쏘자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드론 조종기도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비행 금지 구역인 고리원전 상공을 넘나든 드론의 불법 비행이 잇따르면서 드론 방어를 위한 실증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크게 드론 탐지는 강한 전파를 쏴 반사되어 오는 전파를 활용하는 레이더 방식과 드론과 조종기의 무선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RF 신호 방식,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감지 시스템으로 드론을 추적한 뒤 제머라는 전파 교란기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출발지로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국가 주요 시설 환경에서 적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서 미지수였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실제 국가 주요 시설 환경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하지만 상용화까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레이더가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궂은 날씨, 그리고 고압선이 많은 환경에선 제대로 탐지하지 못하는 데다 탐지 거리도 2에서 3km 정도라 멀리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는 경우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경호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전파 교란은 불가능해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전파 교란기는 지금 전파법에서 전파 교란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국토교통부와 고리원전은 연말까지 드론 방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추가 실증 실험을 통해 원전에 미칠 영향과 기술적 보완 요인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그동안 해외 공장에서 생산되던 르노차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가 이제는 르노삼성 부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해외 완성차 생산 공장을 국내로 옮긴 첫 번째 사례인데요. 고용 창출 등 향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차의 전기 승용차 트위지입니다. 초소형 차체로 복잡한 도심 운행에 유용한 데다 한 번 충전에 최대 80km까지 주행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에서만 1,500대가량이 판매됐습니다. 2011년 세계 시장에 첫 선을 보인 트위지는 그동안 르노차의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르노차 부산 공장이 트위지 생산의 거점이 됐습니다. 생산은 OEM, 즉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인 동신 모텍이 맡았습니다. 내수와 수출 물량을 더해 연간 5,000대 생산이 목표로 트위지 생산을 위한 인력도 새로 고용했습니다. 생산량이 적은 자동차를 제조할 때는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 대기업이 하는 것보다 훨씬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우리 부산의 고용 창출 효과가 대단히 큰 자동차 조립 산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위지의 국내 생산은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이후 부산시가 생산 설비 이전비 등을, 르노차는 생산 라인의 현지화와 부품 공급, 기술 등을 지원하면서 국내 생산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기술 검증 및 또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동신모텍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이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멀리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친환경 소형차 트위지의 부산 생산이 생산 물량 감소와 인력 감축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르노차 노사 관계와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부산도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부산은 생산과 출하, 투자 감소에 항만까지 부진을 면치 못해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05.76.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5.96에 비해 1년 만에 0.2% 하락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은 지난해에 비해 6.6%, 신선식품 지수는 11.9%나 떨어졌습니다. 오르기만 하던 물가가 떨어진 건 통계청이 자료 집계를 시작한 1965년 이래 처음입니다. 그 등락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데 그 국지적인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앙등됐을 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그 공급자들의 그 탄력성 그런 것들이 대도시보다는 특히 서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와 부산시는 일시적인 공급 과잉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학계에서는 수요 감소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면서도 자칫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생산과 출하, 투자 감소와 함께 주력 산업인 항만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관공업 생산은 1년 전에 비해 2.8% 감소했고 출하는 4% 감소했습니다. 투자 동향의 지표가 되는 건설 수주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79.2%나 급감했고 부산항은 올해 태풍이 6개나 내습하면서 항만 폐쇄로 인한 영업 손실만 1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부산항은 지난 2015년 세계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이래 좀처럼 5대 항만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과 출하, 투자라는 3대 경제 지표가 감소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부진까지 사중고에 빠진 부산 경제.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를 좌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18호 태풍 미탁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내일 밤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각급 기관들은 점검과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인 보행용 데크를 밧줄로 묶어 단단히 고정합니다. 쓰러질지 모를 철제 안내판도 구석에 가지런히 모아둡니다.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지자체가 급히 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시 태풍이 오다 보니까 우리 사업소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있고요. 제18호 태풍 미탁은 올해 한국에 영향을 준 7번째 태풍으로 태풍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인 지난 1959년과 같은 수치입니다. 특히 가을철 발생한 태풍이 3차례나 한반도를 덮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계속 위치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이 계속 우리나라로 올라와 태풍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또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모레까지 부산에는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중형급 태풍의 예상 경로 오른쪽에 위치해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열흘 전 태풍 타파가 남긴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 또다시 태풍이 찾아오면서 부산시 등 지자체는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와 점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부산해양수산청은 내일 저녁을 기준으로 여객선을 포함한 항만 운영을 중단하고 선박 피항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육상과 해상의 양식 시설들에 대한 대비와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 북상하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내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복 문화주간 개막식이 취소되고 패션쇼 등의 일정도 5일로 연기되는 등 전체적인 행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오늘 3일 개막하는 24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여러 면에서 저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막작과 폐막작은 부산국제영화제 출신 감독과 스태프들이 참가해 달라지는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 말도둑들 시간의 길입니다. 말을 팔기 위해 장터로 나갔던 남자가 말도둑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카자흐스탄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한 촬영감독 아지즈 잠바키예프의 영상미와 지난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사말 예슬리아 모바의 연기로 벌써부터 관심의 대상입니다. 카자흐스탄 영화 특유의 어떤 정적이고 아름다운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웨스턴 영화의 장르적인 재미까지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폐막작은 한국 영화 윤희에게입니다. 고등학생 딸과 엄마가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고 눈에 덮인 일본 오타루로 여행하면서 생기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이나 혹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상실감 혹은 복원에 관한 굉장히 풍부한 감정을 담고 있는 영화여서 폐막작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두 영화 모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신예 감독에게 주는 유크런치상을 수상한 감독들의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또 두 영화 모두 준비 과정에서부터 제작자와 투자자 선정, 제작과 실제 상영까지 모두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산영화제의 저력을 실감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세계적인 영화제들을 이제 많이 다닐 텐데 그럴 때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사람도 이건 대단한 보람이죠. 부산영화제라는 터전을 통해 성장한 두 완성작들이 이제 부산 시민들의 수준 높은 눈을 통해 그 작품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김해 국제공항이 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전국 4대 국제공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지난해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김해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느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부산본부는 오늘 부산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마트 노동자들이 무거운 상자를 들고 날라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현장 노동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상자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모아 노동부에 전달하고 다음 달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 대학생 영화제가 오늘 오후 해운대 소향뮤지컬 전용극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 대학생 영화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여러 대학이 협의체를 구성해 교류하면서 아시아 영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로 해마다 영화제 개최국도 바뀌고 주최 대학도 달라집니다. 지난해 3월 부산 산성터널 공사장 천장에서 붕괴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